최근 1년 사이에 주식 투자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좀 놀라운 저점이 한 3번 정도 있었죠. 물론 경험이 굉장히 많은 선배님들은 에이 뭘 그 정도를 가지고 놀랄 정도냐 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하루하루가 쉽지는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3번의 저점을 거치면서 심리적인 변화가 꽤 컸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의 하락장을 거치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 그 부분을 오늘 공유해 드릴까 해요. 자, 초심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바로 뭐 사야 하지? 이런 종목 발굴에 있어요. 종목 발굴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이 부족하니까 증권사 종목 리포트나 가치투자 카페 같은 데 올라온 종목, 단톡방에 올라온 종목, 혹은 유명한 개인 투자자들이 블로그 같은 데서 언급한 종목들, 이런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언급한 종목을 그냥 막연히 따라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보니까 잘 되던가요? 그렇게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종목, 혹은 고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추천했던 종목들을 그냥 별 생각 없이 따라 샀다가 후회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왜 그런지를 오늘 알려드릴게요. 주식 투자에서 종목 발굴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수면 아래에 잠긴 훨씬 큰 덩어리에 포트폴리오 운용이 숨어 있어요. 흔한 초보들의 경우에 포트폴리오 하면은 뭘 떠올리시나요?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그냥 이것저것 사서 분산 투자하는 거, 그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이 포트폴리오 운용이라는 게 훨씬 깊이감이 있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저도 몇 해 동안 주식 투자를 해보니까 단순히 종목 발굴을 하는 것보다 이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에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종목 발굴은 수천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영역인데, 포트폴리오는 작게는 1개에서 많게는 30개 정도를 저글링하는 영역이잖아요. 종목 발굴은 다양한 길가에 있는 돌멩이들을 예뻐 보이는 거 이것저것 그냥 막 집어오는 거라면, 포트폴리오 운영은 그 돌멩이를 잘 깎고 다듬어서 뭔가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종목 발굴은 기회를 수집하는 영역이고, 포트폴리오 운영은 그 기회를 실제 수익으로 치환시키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운용에 대해서도 종목 발굴만큼이나 많이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똑같은 종목을 사도 누군가는 수익이 나고 누군가는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고수가 언급한 종목을 잘 따라 샀다고 하더라도 그 고수의 포트폴리오 운용 방식까지 똑같이 베끼지 않으면 절대로 같은 수익률을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포트폴리오 운용에서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보유 종목 개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2-3개의 소수 종목을 집중 투자할 수도 있고 40-50개 정도로 초분산시킬 수도 있죠.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게 낫다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내 성향에 맞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뭐 나는 새가슴이니까 한 50개쯤 가져가야 돼, 나는 공부 시간이 부족하니까 한 3개만 집중해서 가져가야 돼, 이렇게 단편적으로 바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늘려도 보고 줄여도 보고, 이렇게 나에게 맞는 적정 보유 종목 수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최대 비중을 얼마나 실을지가 있어요. 저에게 주식은 멘탈이라는 교훈을 직접적으로 심어주신 경기 남부의 현자 한 분이 계세요. 이 형님께서 멘탈 다음으로 강조하신 게 있는데, 결국 올라갈 종목을 맞춘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맞춘 종목에 비중을 크게 실을 수 있어야 내 계좌의 수익이 제대로 점프를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태까지 투자한 종목 중에서 100% 이상 수익 난 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한 160%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제가 그 종목을 고작 40만 원을 갖고 있었어요. 160% 벌었는데 100만 원이 겨우 넘었어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술자리 같은 데서 친구들끼리 주식 얘기를 하다가 아 내가 뭘 사가지고 100%를 먹어서 으아 막 이런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중 얘기는 절대로 안 해요. 그렇다고 괜히 비중 얼마 실어서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의상해요. 그냥 와 축하한다 그러고 술자리에서 술값 계산하게 만들면 돼요. 주식보다 우정이 소중하잖아요. 막 잘 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그런 친구 있으면 좋아요. 내가 그 친구가 아니기만 하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맥시멈 어느 정도까지 종목에 비중을 실을 것인가, 이것도 결국은 내 성향인 것 같아요. 대신에 몇 가지 공식을 활용할 수는 있어요. 대표적인 게 켈리 베팅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수익률의 기대값에 맞춰서 내 전체 자금 중에서 몇 %까지를 특정 종목에 실을 것인가, 그런 투자 의사결정을 돕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 외에도 그런 종목 비중을 설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건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디테일한 내용을 별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보유한 종목이 수익이 나는 것도 있고 손실이 나는 것도 있어요. 상승장이나 하락장에서 더 많이 오른 게 있고 더 많이 떨어진 것도 있죠. 이런 종목 간의 수익률 변화에 따라서 많이 오른 건 좀 덜어내고 적게 오른 걸 더 사주는 그런 교체 매매를 하는 걸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특히 5월 같이 안 좋았을 때 이 리밸런싱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내 지금 6월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현금 비중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비중 조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현금에 대한 비중도 잘 설정을 해야 되죠. 물론 성향에 따라서 나는 무조건 주식 100%야 이렇게 가시는 대장부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수익 내는 경우도 있어요. 뭐 현금이 없으면 수익이 안 난다 그런 건 없어요. 대신에 내 성향상 심리적인 부분에서 현금 비중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현금 비중을 얼마나 어떻게 가져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잘 찾아보면 현금 비중을 정해주는 공식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특정 지표를 이용해서 내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을 결정하면 기계적으로 현금을 조절할 수 있어서 감정의 영향을 훨씬 덜 받을 수 있어요. 뭐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당장 떠오르는 것만 몇 개 공유를 드리면 시장 PER의 역수가 시장 수익률인데 이런 시장 수익률과 알려져 있는 채권 수익률 간의 숫자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GDP 대비 시가총액 이런 것들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죠. 고수분들 중에서는 시장의 신용잔고 비율을 활용해서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지표가 절대적으로 옳다 틀리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최고의 지표가 아니더라도 내가 특정 지표를 활용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 지표에 따라서 엄격하게 기계적으로 현금 비중을 실천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종목 발굴은 정보력과 성실함이 중요해요. 쉽게 얘기해서 부지런하게 찾아다니면 다 발굴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포트폴리오 운용은 내 성향을 세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면서 나에게 가장 맞는 운용 전략을 찾아가는 그런 지적인 여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최고의 방법 그런 건 없어요. 최고의 전략은 나에게 맞는 전략이에요. 내가 직접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다듬는 나만의 전략을 흔들림 없이 일정하게 잘 지켜나가는 그 실천력이 결국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 포트폴리오 운영에 대해서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이런 경험이 많은 투자 선배님들은 지금 배워가는 분들을 위해서 나만의 요령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